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이제 대구시당 위원장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 조국혁신당에게도 대구는 당연히 험지인데 네. 우리 차 의원님은 이제 합천 출생이시지만은 네. 국민학교는 이제 내당 국민학교 내당 저 초등학교, 영남중학교, 예. 달성고등학교 그죠? 맞습니다. 예. 다 이제 대구에 사실상 이제 예. 대구에 연고를 두고 계신데 예. 그 연고가 있으니까 너무 잘하시잖아요. 예. 조국혁신당이 대구에선 참 뿌리 내리기가 힘들 것 같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질문은 우리 뉴스맨에서 준비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 때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보수 네. 원래 아주 오랫동안 한 번도 보수 위에 다른 정권을 선택한 적 없었던 사람들이 비례해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번에 이제 지민 비조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오실 때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개인적으로 내가 여기서 한번 해봐야겠다 판단하셨을 때 이런 상황을 좀 예견하셨습니까?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초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의정 경험이 이제 없고 그 또 국정감사 하반기 국정감사도 있고 많이 준비도 해야 되고 사실은 저희 당에 이제 의원수가 많으면 아마 제가 시당위원장 맞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또 많이 공부할 게 서로 많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또 원래 제가 조세재능 전문가가 전문성이 별로 없는데 약한데 제가 이제 당내 이렇게 안문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변호사 중에 법사위나 이제 뭐 다른데 뭐 그런데 가지 못하고 제가 이제 기재위로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치가 됐습니다. 저로서는 또 이쪽 분야에 대해서 또 새로 공부할 것도 많아서 저로서는 좀 이게 좀 집중하고 싶었는데 이제 다른 시도당이 많이 이제 창당이 됐는데 대구 시당 같은 경우에 당원 수는 저희가 진작 채웠는데 시당 위원장님이 이제 계셔야 창당하는데 계속 시당 위원장님 하실 분을 좀 물색을 좀 했는데 좀 이제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당원들은 계속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또 표시를 하고 그래서 저희 당에 대구 출신 의원님이 이제 저 포함해 2명이 더 계십니다. 김준영 의원님 그분이 또 저 달고 선배이기도 하고 또 박은정 의원님도 원하여고 그러시구나. 저희 그 조국혁신당이 12명인데 3명이나 되고 TK 정당이네. 티켓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3분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처음에 당 대표 비서실장을 또 이 대표 하면서 대표님을 좀 조국 대표님 모셨는데 대표님 제가 좀 만만한지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당에서 좀 요청이 있었고 저로서도 좀 뭐 고민이 없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당원들의 이 열기 당원들이 이 보수의 아성이라고 하는 이 대구에서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고 싶고 좀 이렇게 소통하고 뭔가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뜨거운 열기를 제가 외면할 수가 없어서 아이고 뭐 뭔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차원에서 저는 뭐 중용 23장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 문구 제 뭐 좌명이긴 한데 좌명이기도 한데 어떤 문구입니까? 이제 한자로는 기차치곡 공능유성 성적형 형적저 저적명 명적동 동적변 변적화 유천하지성 위능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그 영화 그 현빈 씨가 그 정조대왕 역할한 그 영화 뭐였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건데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변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직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세상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중용 23장의 문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루하루 그런 마음으로 제가 뭐 하루하루 뭐 여기서 시당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렇게 뭐 하면 또 그것이 우리 뭐 시당 당원분들 또 시민들에게 또 뭐 자그마한 변화를 또 이렇게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뭐 생각에서 뭐 대구시당 위원장 이게 맡아서 뭐 이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근데 어쨌든 대구가 참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거의 뭐 그 견제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고 시의회에 뭐 자기 여당 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당 의원도 그냥 뭐 그냥 거수기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뭐 거의 저기 밑에 어디 잡초처럼 약간 생각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밀어붙이니까 그래도 뭐 신이 아닌 이상 오류가 있고 인간은 어떤 정치인도 비판받을 부분들이 다 있는 건데 아무도 이제 제대로 된 관심을 정치권 안에서는 시민단체 쪽으로 많이 이제 그 역할이 있고 뭐 뉴스민 같은 일부 이제 지역 언론들이 비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서 뭐 민주당 또 강민구 의원님 섭섭해하시나 이렇게 하면 하여튼 좀 더 파이팅할 수 있는 야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조국 혁신당이 새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차 의원님이 물론 여기서 연고가 있으시지만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었고 이제 다시 지역으로 이제 오신 것처럼 이제 또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에 있는 당원들에게도 많이 이야기 들으시고. 근데 홍 시장님이 영남중 후배. 저 영남중학교 그 잘 살자. 교훈이 그 잘 살자. 그분이 영남중학교, 영남고등학교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뭐 영남중학교. 그 뭐 이렇게 그래도 연이 그래 있으신데 이렇게 뭐 만나거나 인사는. 아유 저 뭐. 몇 번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또 한 2달 전에는 아시아 포럼이라고 대구의 중견 언론인 모임이 있으시더라고요. 서울의 관훈클럽 같은. 거기에서도 제가 이제 초청받고 가서 영남중학교 이제 선배님 홍준표 시장님 좀 빨리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뭐 제가 또 기재위 위원이기도 합니다만 예결 특위위원도 오래 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예산 대구시 예산 관련해서 제가 뭐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리고 저 시장실에도 그 연락을 했는데 뭐 시간이 안 된다. 그리고 아직 그 못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 예산 국회 시작하기 전에 그 대구시당 서울 연락사무소에 연락을 했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누구인데 그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대구시 예산 혹시 뭐 어떤 게 뭐 또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지 제가 관심 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한번 와서 설명을 좀 해달라. 2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와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당이 다르더라도 제가 만일에 뭐 이게 뭐 시장이라 그러면은 상대당 그 정당에 대해서도 비록 뭐 정치적인 견해는 다르지만 이게 대구시의 발전, 대구 시민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는 당연하죠. 확보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가가지고 좀 잘 부탁한다고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저는 홍준표 시장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게 원래 홍 시장을 처음에 시장으로 등장시킬 때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 대구시장도 이제 거물급 인사가 필요하다. 대권 주자 출신의 저런 사람이 와야 국회하고 잘 소통하고 예산도 잘 따오고 대구가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어른들한테 엄청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만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지금 국회 구성이 국민의힘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야당으로서 제가 또 딴지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이 야당 의원들 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요런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 제가 아이고 그러냐 오히려 도와주겠다. 당연하죠. 그 대구시 또 예산이면 제가 뭐 그 박정희 동상 관련해 가지고는 뭐 문제 제기하고 이게 설치하면 안 된다 목소리 높이고는 있지만 그거는 대구시 예산이라 제가 뭐 할 수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 대구시 여러 가지 예산들 뭐 국회에서 통과돼야 될 그런 예산들은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만일 제가 딴지 놓으면 금방 소문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대구시에서 이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제가 도와드릴 건데, 이게 2번이나 연락했는데도 안 와가지고 저는
아니 답이 아예 없어요? 답이 없어요. 안 와요. 와. 진짜 저 납득이 안 갑니다. 요 앞에 제가 듣기로는 요 앞에 권영진 시장님 네. 계셨을 때만 해도 네. 그때 권영진 시장님 그분은 그 민주당과 이 협의체를 열어서 네, 네. 예산 관련 필요한 거 있으면 소통하고 협조 요청도 했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것이 서로 예산 관련해서는 협조 요청하는 것이 행정가의 네. 기본적인 그 의무가 아닌가 싶은데 당연하죠. 이 홍준표 시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시장으로서의 그 시정이라는 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진정성이 있나요? 애정이 지금?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싶다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보다는 오로지 뭐 본인은 거물급이니까 이제는 자기는 이제 대권 말고는 잘 갈 데가 없다. 대권을 위한 어떤 자기 지지층에 호소하는 박정희 동상이라든지 네. 그런 데만 뭐 다 신경이 쏠려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구 뭐 네. 시민들의 어떤 이 시민들을 위한 이런 행정보다는 중앙 정치 네. 여의도 바라보면서 SNS 글 올리고 예. 뭐 그런 데만 이렇게 다 뭐 시간 할애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 뉴스민이 독한 기자들이 있어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SNS에 막 체류하는 시간 이런 거 막 취재해가지고 기사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예. 이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게 대구 사람들이 시민들이 예. 진짜 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자 대권 주자 뽑았고 유명한 사람 뽑았는데 예. 파워풀하게 국회하고 연계해가지고 뭔가 대구를 발전시킨다 뭐 말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예. 계속 중앙 정치 훈수 두고 예. 대구시가 하는 거 대구시 예산 줄이고 긴축 정책 예. 해가지고 예. 정상화 시켰다. 대구가 빚이 이렇게 많았는데 예. 내가 시장하면서 빚을 이렇게 줄였어. 근데 일을 예. 안 하면서 빚을 줄였어. 제가 알기로는 네. 대구시의 그 지역 내 총 생산이 네. 31년째 전국 꼴찌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식당 자영업자 폐업률이 인천과 함께 전국 1위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성로 같은 경우도 옛날 같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심각하죠. 물론 지역 소멸, 지역 경제 어려운 게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네. 대구의 진짜 과거의 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네. 그냥 끓는 물 속에 그 이 개구리처럼 네. 그냥 자기 어떤 경쟁력이 계속 자기 생명이 조금씩 단축되고 있는 거를 네. 그냥 무디게 그냥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깝깝해요. 그런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홍 시장님이 그 제가 예전에는 막 평론할 때 얼마 전에 방송에서는 저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막 노골적으로 한동훈 비난을 막 하고 배신자다 뭐 근데 윤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는 한 세트인데 이거 자꾸 분리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콜을 받고 한동훈 대표는 막 욕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당선이 돼버리니까 아 이제 홍준표의 시간은 끝났구나 저렇게 판도 읽지 못하고 당원들의 마음도 못 읽고 지역민들의 마음도 못 읽어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사실상 끝났고 뭐 지자체에 한 번 더 연임하는 정도로 그냥 마감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 기가 죽지 않고 계속 한동훈을 이제 비난하면서 또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모든 지금 대권 주자들이 다 사실상 나가리가 되고 이러다가 홍준표 혼자 남는 거 아니야? 근데 홍준표 이름은 잠깐 나오지만 아직 치명적인 것까지는 안 나오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 거의 뭐 포토라인 서기 직전으로 제가 보이는데 진짜 저희가 이러다가 홍 시장님이 중앙정치로 가는 길이 열리고 아 정말 그 감각은 있구나 그래도 뭐 이 모든 걸 예감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그거고 대구 시민으로서는 대구가 잘 돼야 되니까 그렇죠. 흔적이 그 대구 홍 시장이 대구를 시정을 해온 이 흔적이 뭐가 있느냐를 돌아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가 너무 상징적인 것 같아요. 와. 시장이라면 행정가라면은 자기가 시장으로 재임할 때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대구 시민들에게 어떤 행복감을 줬는지 좀 그런 걸로 평가받는 게 맞죠. 나중에 내가 대권 도전해서 대통령이 되면 잘해줄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누가 보장해 주나요? 오히려 대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면 대구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 홍 시장님 큰 뜻 펼치세요 하면서 그러면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 어쩌면 민주진보 진영까지 그래 우리 홍준표 일 잘하네. 홍준표 시장 하더니만 제대로 일하네 야무지네. 그런 평가해서 시민들이 먼저 아마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그러겠죠.
전혀 지금 그렇게 보이지 지금은 않습니다. 뭐 그런 거 없이 좀 그 대구 현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김에 예. 그 하나만 좀 깊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현안 중에 가장 홍 시장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랑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인데 둘 다 이제 홍 시장이 거의 뭐 강공입니다. 거의 뭐 그 경북에 있는 지자체 단체장들은 거의 뭐 발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막 밀어붙이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니네들 때문에 파토 난 거야. 이 지금 시도민들이 다 염원하는데 감히 딴지를 걸어? 네 탓이야. 이런 쪽으로 책임 전가하는 포지션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요 지역 현안 중에서는 제일 크니까. 요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 공항 문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저희가 뭐 지원하고 이제 할 부분은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제 공항 관련해서 흘러온 걸 갖다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이 부분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홍 시장님이 좀 독단적이고 좀 불소통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극거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특히 경북하고 또 의성군하고 또 뭐 군위군하고 또 이런 뭐 입장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비극비극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대구시 예산만으로 좀 쉽지 않은 그래서 국가에서 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이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통합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는 이 대구 경북 통합 이슈가 불거져 나온 그 근본적 원인이 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역 소멸이거든요.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역 소멸 또 청년 유출 또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이게 약간 축소된 대구 이제 경북 힘을 합치자 이런 건데 근본적으로는 이 지방 이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조치들이 좀 더 과감하게 좀 시행이 돼야 된다. 저는 이 공공기관 뭐 이전 이런 부분들도 뭐 계속 진행되고 뭐 약간 뭐 늦게 되는 부분도 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약간 조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저는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이지만 저는 권력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저는 효과가 크지 않나. 국회 물론 국회는 뭐 세종시로 오는 게 지금 정해져 가지고 부지도 지금 확보가 됐긴 한데 더 빨리 좀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대법원하고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에 이렇게 내려와서 돼야 된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구두변론 예외적으로만 구두변론을 하지 대부분은 그냥 서면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서울에 가까운 거기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뭐 이렇게 지방으로 와도 충분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법원이나 그 사법 이 권력기관이 있으면 그 근처에 또 변호사 사무실이 형성이 되고 또 많이 또 좀 돈의 흐름도 서초동 아시다시피 그 근처로 막 돈의 흐름이 이게 그쪽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 좀 큰 진짜 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이런 거 좀 더 빨리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에서 먼저 대법원에 대구 이렇게 이전하는 거에 대한 법안을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법안에 전적으로 뭐 공감을 하고요. 이런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이런 기관들이 지방으로 빨리 더 빨리 와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뭐 대구 경북 통합 문제 관련해서 좀 이제 국한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것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그런 논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이제 도민과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 경북이나 대구는 도의회, 시의회가 구성이 이게 다양성이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통합됐을 때 그럼 그 통합된 이 대구 경북 특별시 의회의 경우도 다양성이 보장이 안 되면 안 그래도 이제 뭐 크기도 커지고 권한도 훨씬 커지는 대구 경북 특별 시장의 권한이
이 또다시 이 독단으로 흘러갈 때 누가 제일 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일에 그 통합을 한 논의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거버넌스의 문제 그러니까 광역의회를 네네.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 선거구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구성을 다양하게 연동형 비례제 같이 이렇게 해서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떤 비례해진 권한이나 영토 이게 뭐 지역이 비례해진 어떤 이 어떤 행정을 적절하게 견제해 나가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지나치게 엉뚱한 방향에 쏠리지 않도록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이번에 보니까 그 최근에 그 뭐 발표 7가지 네. 합의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부분에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쫙 이렇게 마음에 새겨 보니까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게 행정 대통합만으로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선동적이다. 그 플랜카드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 대통합하는 순간 서울, 경기 다음에 거대 도시가 탄생한다. 근데 지금 특별 대구 경북 통합되면은 다 특별해지거든요. 강원 특별자치도시, 그 전북 특별자치도 이 네 가지 다 특별해지면은 다 특별해지면 뭐가 특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말만 그냥 그런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는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논의는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좀 더 과감한 특히나 뭐 대통령실, 또 국회, 이게 최고 사법기관 들이 이게 지방으로 과감하게 빨리 내려와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요 이 관점에서 오히려 이제 지자체장으로서 홍준표 시장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더 큰 역할은 중앙 정부를 견제하는 지방 정부가 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이 행정적인 것도 좋지만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이 저렇게 잘못하고 너무 미숙하고 정치력도 부족한데 홍 시장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정치력이 없는 지도자를 뽑았다고. 본인은 정치 오래 했고 당 원로이고 굉장히 경력이 많고 한참 선배인데 검찰 선배인데 그러면 대통령한테 직원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대구 시민들 민심이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 차별화를 해서 혼내가지고 대통령 정신 차리게 만들고 이러면은 야 이게 지방 정부가 힘이 세구나. 특히나 대구를 시장이 딱 장악하고 있는데 정치 전체 전국의 정치 판도를 대구 시민의 민심이 막 보수 정권을 흔들고 그러면 중앙 정부가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대구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코를 갖다 받고 있어요. 지금 그 힘 있는 대구 시장이라 그러면 중앙지 여당 시장으로서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권력기관 이런 부분을 빨리 그러면 대구로 뭐 유치를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성과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더 대구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맞아요. 이 대구 경북 통합 문제가 이게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 이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대구 경북 쪽 북부 지방은 또 많이 또 반대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하게 반대하죠. 그러니 이제 안동 쪽에 그 북부 쪽에 그 경북에 대구로 모든 게 쏠려 있는 상황에서 도청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좀 분리를 이제 분권을 시켜보자. 근데 이거 다시 또 대구 중심으로 합쳐보자.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우린 싫다. 역행하는 거다. 지난 세월을 이제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험악하게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홍 시장님이 그 우려는 알고 있다. 그러나 우려하는 바와 같은 일은 안 벌어질 거다. 우리처럼 윈윈하는 거 이렇게 달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 하지 마. 지금 인구 소멸해 그러면 없어지는 거야 다 경북 북부.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그냥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기 어렵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죠.